필요하다. 직화재배 볕이 발화된 볕이 40kg에다가 이걸 하나 섞으면은 3,000평을 직화하잖아요. 엄청 싼 거예요. 예, 저거 이게 따지면. 엄청 싸죠. 네. 벼수확기 때까지 가고. 그래서 직화재배에 더 언급을 드리면은 직화재배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잎모일 향상이거든요. 그렇죠. 파종하고 이게 벼씨가 잘 올라와야 되는데 발화 촉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화 촉진이 잘 되고요. 잘 되지. 특히 제초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직화재배를 할 때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잎모일하고 제초 효과 때문에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잎모일이 높으니까 이게 이제 제초제를 맘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종 직전에 이제 초기 제초제를 쓰고 파종 후에 12일 있다가 이걸 쓰는데 기존에 제초제 쓰는 양의 1.5배까지 써도 괜찮아요. 그때 쓸 때 이제 나와 있는 제초제에다가 50%를 더 섞어서 쓰게 되면은 제초 효과가 진짜 완벽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직화재배도 이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일반묘 재배할 때 이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요거 한 번 갖고 우리가 이제 침종할 때 이제 키다리병 때문에 또 각종 병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종자 소독을 하잖아요. 그 키다리병의 가장 완벽한 건 온탕치법이에요. 온도만 잘 맞춰서 해주게 되면은 그거 이상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온탕침법을 잘못 하시면은 이제 키다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탕침법은 또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구가 없으신 분들은 요게 볕이 40kg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0kg를 갖다가 침종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5봉에다가 김마기 골드나 히멘 그리고 종자 소독약 베로람이라고 있어요. 100g짜리. 요거를 3가지를 섞어서 넣게 되면은 키다리 방제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 단젤로도 키다리 방제가가 91%거든요. 우리가 묘판 상자에 벼씨가 한 6,000개 떨어지잖아요. 그럼 91%면은 9%가 키다리가 나오면 한 600개 나오면은 키다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탕치법을 하는 거고 농약도 한 가지 갖고 안 되니까 요거를 하고 3가지를 처리해 주게 되면은 키다리 방제가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리할 때는 이제 우리가 농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발화기를 사용하잖아요. 발화기에다가 400kg를 하면은 이거 10번 같이 넣으면 돼요. 종자 소독약하고. 그래갖고 48시간이면은 이게 발화가 빨라요. 42시간만 돼도 발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발화 촉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발화된 벼를 갖다가 이제 파종을 하는데 이 건지고 난 물을 갖다가 버리지 마시고 마늘들 다 먹을 거 심어 놓잖아요. 네. 그 물 마늘 갖다가 마늘밭에 갖다가 관져주게 되면은 마늘 주먹만 왔잖아요. 작년에 해보셨잖아요. 아, 대박 났어요. 이 마늘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 사장님도 해보셨다 그러지만은 아까우니까 버리지 마시고 그걸 하시고 이제 이거를 심종은 이제 그렇게 하고 조금 하시는 분들은 40kg나 80kg 하시는 분은 발화된 벼에다가 40kg 하나 그냥 골고루 버무려 주시면 돼. 저는 버무려 예. 버무렸어요. 그래서 버무려 주시면 되고 또 버무리거나 침종을 놓쳤다. 그러면 이제 파종하고 나서 위에다가 물 주면 돼. 이거 200리터 타면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지퍼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서 200리터에다 타갖고 묘판 상자 200장에다가 관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면 이제 묘판에서 뜸묘 곰팡이가 안 나는데 지난해 우리 평택이나 가는 곳마다 모짜리 병 났다. 네. 뜸묘 났다. 곰팡이 났다. 다 가는 곳마다 그래. 가서 보면은 곰팡이병 뜸묘 난 원인이 물 주는 거를 2, 3, 5서 해서 그래. 물 주는 거를. 맞아. 그리고 작년에 사장님도 그거 버렸다 그래서 제가 가봤잖아요. 다 과습피해입니다. 과습피해. 하우스가 됐던 터널물이 됐던 다 과습피해. 이 과습피해 받은 데는 말리면 약이에요. 말리면 약. 그렇지 말려야지. 작년에 맞아. 해보셨잖아요. 아, 아주. 네? 네. 그 말리라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뭐 농약을 이것저것 갖다가 주고 또 물 주니까 또 버리. 또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급한 맘에 그렇게 예. 쓰니까 급한 맘에. 그래서 급한 맘에 이게 자꾸 뭘 또 묘판에서 넣어요. 모를 버리는 거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더라. 그래서 금년에는 이걸 처리하던 모판 같으면은 그냥 말리면 되고 또 처리 안 한 묘판에서 또 곰팡이가 오면은 이거 타서 물 타서 주고 말리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이제 한 15만 평 농사 지시는 분이 우리 걸 처리했는데도 뜸묘가 나왔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분 보고 그냥 한 열흘만 말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게 되느냐고 몇 판을 들러없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믿고 열흘 후에 모짜리 해도 괜찮으니까 말려봐라. 말렸더니 열흘 후에 머리 그냥 흰머리 나도 그냥 하얗게 뿌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양을 했는데 묘판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묘판에서 뜸묘 곰팡이 이거 발생은
다 과습 피해로 오는 거다. 그래서 말리기만 하면 된다. 또 처리 안 한 거는 요거 물 열말 타고 말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묘판에다가 처리하게 되면 벼 뿌리가 백옥 같습니다. 백옥 같.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제 묘판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우리가 이제 묘판 상자에다가 130 내지 150g을 놓으라 그러는데 농가들이 뭐 200g, 250g까지 늘 놓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상토의 양분은 20일밖에 안 가요. 그렇지. 그러면 20일 먹을 양분이 15일만 돼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분이 고갈이 돼버리니까 또 어떻게 돼? 뭐가 또 썩잖아요. 뿌리가 뻘가지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15일만 되면은 물 500리터에다가 요소 4kg 정도에다가 엑스칼리버 2봉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줘서 한 번만 놔둬버리면 한 달이 가도 묘판이 아주 그냥 백옥 같아. 근데 이제 한 달이 넘어버리면 문제가 뭐냐? 이양기가 찍어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원래 좋아요. 너무 엉겨갖고. 그래서 이 우리 걸 처리하면은 그렇게 되고요. 요거 하나 가지면 40kg면 3,000평 충분히 심을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밀식하지 마시고 우리 사장님 모양 50주 심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요걸 처리하면 2양 후에 나가서 몸살을 안 하잖아요. 분할이 빠르고. 그리고 이제 못 심고 나서 이제 한 달 안에 물떼기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도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결정 짓는 거예요. 맞아요. 한 달 안에 물떼기를 해갖고 그냥 논바닥에 개아가리 벌어지던 말려놓으면은 그냥 뿌리도 깊게 내려가고 볕대도 빳빳하고 그리고 이제 이삭거름을 주는 시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거름은 이제 벼 패기 전에 뭐 20일 전, 25일 전 품종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이거를 줄 때는 심어놓고 지난해도 보셨지만은 이게 토양 내 비료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항상 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를 종자에다가 처리한 거는 꼭 이삭거름을 3분의 1, 4분의 1 알아서 줄여줘라. 제가 논마다 다니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삭거름이라는 거는 농가가 논에 나가서 거무면 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거는 꼭 필히 이삭거름은 줄여주시고요. 특히 이거 서해안이나 진도나 이 서산, 이 홍성 이쪽에는 이거를 처리하면 염해지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또 날이 감으로도 이게 분할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벼가 튼튼하고 쪽쪽 서니까 첫째 이제 문고병이 덜 나잖아요. 더복도 덜 되고. 그래서 이제 요 F100은 이제 벼 패기 전에 이제 출수 전에 한 번, 출수 후에 이렇게 2번을 주잖아요. 요새 이제 공동방제를 하니까 드론이 됐든 무인일기가 됐든 이거는 일단은 모든 농약하고 혼용이 잘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도복겸겸제 어느 것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잘하는 거는 양분의 흐름, 질소의 흐름을 갖다 조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복경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수도 또 빨라지고, 그래서 이제 출수 후에 주게 되면은 아까 우리 사장님 뭐 재현율이 82.5% 8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건 굉장히 잘 나온 거잖아요. 지난해는 뭐 날이 흐리고 이렇게 돼 갖고서 도복도 되고 재현율들이 낮았는데 82.8이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복도 강하고 또 도종 수율도 높고 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를 처리한 벼를 수확을 해보면은 톤백이 예를 들어서 10개 나왔다. 근데 개근을 해보면 톤백의 무게가 100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농가들한테 하고 싶은 게 이제는 1등 농사지어야 되고 고품질이어야 되고 벼는 특히 도복에 대질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1200평에 쓴다고 하면은 이거 2번 주면은 4만원 들어갑니다. 요거 2만원 들어가요. 2만원. 그러면은 이제 한 6만원 정도 투자를 해갖고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평당 100g만 더 생산하자. 그러면 1200평이면 1200평이면은 120kg 더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한 6만원대 따지면 키로당 한 1,500원 되잖아요. 그러면 3포대 더 나오니까 120개 1,500원 18만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 투자 6만원 해갖고 12만원 더 나오면은 왜 안 했는지 모르는데 이거예요. 안 했는지. 맞아요. 네? 미질도 좋고. 투자 가치가 네. 충분히 있어요. 미질 좋고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숫자 관념을 좀 가지시고 해주시면 좋은데 농가들은 이제 그동안 그 관행적인 거에 젖어서 많이 저기 하시는데 저는 우리 거 안 써도 평당 3kg 이상 농사 지시는 분들은 우리 거 쓰지 말라고 그래요. 안 써도 나오니까. 실은 다수학은 비료 조절만 잘해도 다수학 되는 거예요. 근데 3kg 이상 먹는 사람들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태풍이 가거나
저기에 뿌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만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써주시는 게 좋고, 또 3kg라고 그러는 거는 매년 장마다 꼴뚜기는 아닙니다. 이게 어느 해는 될 수도 있고 해년에 따라서 해운에 따라서 수확량이 증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kg씩 뭐 3kg가 더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보면은 농약 다 2번 이상은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그 농약 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또 이 두 가지를 처리하게 되면은 요즘에 이제 전남이나 서해안 쪽에 다녀보면은 이 깨시무늬병이 많이 오는 거예요. 충북 지역에도 오나요? 예, 오는 지역도 있지. 예. 오는 지역. 그래서 이 깨시무늬병이 이제 그냥 그동안 이제 벼농사를 짓고 볏집을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다 사료로 팔아먹어 버리니까 이제 유기질 함량이 떨어지니까 출수기에 깨시무늬병이 많이 나와. 근데 깨시무늬병은 이 두 가지 쓰게 되면 그냥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전남 지역에서 친환경 재배된 이제 깨시무늬병 때문에 저희 거다 그냥 100% 지원 사업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것도 이제 보조 50% 해주고 또 우리 관내 농협에서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지원 사업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농사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확실한 농사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금년에도 농사 잘 설계하셔갖고 잘 지시고요. 또 주위 농가들한테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셔갖고 네. 이런 좋은 제품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 벼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고포농사를 생산하려면 첫 번째는 도복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엑스칼리버나 F백도 써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다가 밑거름 시비를 잘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0가리를 재배한 농가가 많은데 거의 반 이상 쓰러졌어요. 근데 사장님은 올해 작년도에 하나도 안 실었다는데 그 어떻게 밑거름을 쓰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그 뭐 칼슘이라든가 규산자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복 경점자의 미지랑 쪽다가 상당히 많이 이제 많은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제 에스칼레본의 F백하고 칼슘제나 규산자재에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 우리 사장님이 먼저 그 왜 안 쓰러졌냐고 우리 네. 오 회장님이 그러시니까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비를 어떻게 줬는지 일단은 그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그 온난화 기후로 인해서 비가 자주 오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뭐 저기 더 자주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그 기준에 줄 수 있는 그 고시가리는 4kg, 추청배 같은 경우는 6kg 질소 함량을 맞춰서 줘야 되는데 그냥 설머하면서 그냥 무대포로 비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대신에 질소를 많이 줬을 경우에는 그래도 엑스칼라바 같은 그 미생물 제제가 들어가서 몸 자체가 튼튼하면 그 수많은 태풍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데 그 힘을 안 주고 그냥 수확만 올리려고 거기다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도복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같은 경우는 만발의 대처를 다해서 비료도 딱 적당량 주고 거기다가 튼튼하게 만들어놓으니까 태풍이 와도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아니 비료를 뿌릴 적에 궁금한 것이 어떻게 뿌리신 거예요? 처음에? 아 저는 그 저기 앞으로는 뭐 축조 시비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 논가리 할 때 미리 뿌려서 논가리 바로 합니다. 아직 뿌리고선 되돌아서서 바로 논을 갈아버려요. 모터할 때 뿌리는 게 아니라 예, 논가리 할때 간다. 뿌린다. 예, 논가리 할 때. 차이점이 거기 있었고. 예, 저는 영농일지를 35년째 썼어요. 그래서 영농일지에 보면은 문제 도복이 된 자리는 절대 안 줄 것 해가지고 거기는 비료를 주지를 않아요. 우리 물은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질소 함량도 있어요. 근데 뭐 거기다가 질소를 갖다가 왜 이렇게 주는지. 아니 사람들은 영양제 복합 영양제를 먹으면서 왜 질소 그냥 한 가지만 먹는지 골고루 들어가야 이 식물도 안전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엑스칼라버 같은 미생물 제제가 들어가니 얼마나 식물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더 관심 있게 이제 해서 2020년 금년도에는 농사를 더 잘 져서 남한테 홍보를 해서 같이 질 좋은 쌀 우리 평택 시민들이 잘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길을 저는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소 함량을
적정 시비를 했고 네. 그다음에 비료 뿌린 다음에 농가리를 하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엑스컬럽이나 이런 걸 보강해서 예, 예. 했더니 이제 도복이 안 됐다. 예. 지가 오늘 새로운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지금 보면은 80%가 비료 뿌리고 그냥 노타리 치거든. 근데 이제 비료 뿌리고 농가리 하면은 그게 아무래도 신경 시비가 되니까 그 비료 갖다 오랫동안 네. 그 작물이 흡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도복경감에 효과가 있는 걸까 새로운 기술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우리 오 회장님께서 귀산이나 네. 칼슘하고 유기폐백이 뭐가 틀리느냐 네, 네. 그 말씀하셨는데 그 귀산이나 칼슘이나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은 나쁜 건 없어요. 다 좋습니다. 그것도 도복경감 효과가 다 있고요. 근데 이제 제 제품은 이제 그런 거하고 특징이 틀리다고 그러면 뭐냐면은 이게 순식물성 추출물이에요.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 추출물이기 때문에 식물은 첫째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게 가장 흡수가 잘 되고요. 요게 가장 잘하는 게 양분의 밸런스, 균형 있게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이 작물에 뿌려졌을 때 작물의 질소 흐름을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도복이라고 그러는 건 이제 질소 흡수율이 높아져서 이제 못 자라는 걸 갖고 이제 바람에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조절해 주기 때문에 질소 흐름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균형 있게 크는 거예요. 마디는 짧고 배는 굵고 그리고 엽록소가 끝까지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제품에 처리하고 나면은 꼭 표시가 난다. 특히 이 엑스칼리버 같은 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척조 시비하는 분들이나 마녀성 비료 또 친환경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유기질 비료를 쓰기 때문에 초기 분할이 잘 안 일어나. 근데 요걸 처리하면 초기 분할이 빨라져요. 그래서 30일 안에 유효 경수를 확보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쓰시면 좋고 또 특히 이제 친환경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어떤 거하고 비교해도 항상 표시가 난다. 그래서 쓴 거 안 쓴 거 대조구만 해주시면 돼요.